엄마, 눈 좀 떠봐. 왜 이래? 오빠가 따라준 그거, 그 막걸리 때문이야? 바람이 매섭게 불던 늦가을 오후. 전남 광양 외곽 영산묘원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이 조상묘 앞에 둘러앉아 제를 올리고 있었다. 윤말자와 외동딸 유진과 유진의 남편 서도진. 해마다 추석 즈음이면 꼭 성묘를 오던 평범한 가족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묘를 정리하고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던 순간 말자는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여보, 얼른 119 불러. 말자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 거품 섞인 침을 흘리며 미동조차 없었다. 유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를 흔들었고 하지만 이상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위 도진의 얼굴에서 놀람과 걱정보다는 잠깐의 멈칫이 먼저 보였다. 아까 오빠가 꼭 엄마 먼저 마셔보라 했잖아. 왜 그랬어? 서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좋아하시길래 챙겨드린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 말에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혼란 속에선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 막걸리 병은 깨진 채 묘지 옆에 굴러 있었고 그 옆에선 황금 테두리 도자기 잔이 피처럼 붉은 단풍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윤말자는 광양 남부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입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로 밀려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불안은 이미 정점을 찍고 있었다.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 오빠, 엄마한테 술 억지로 권했던 거 기억나지? 유진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왜 엄마를 해치겠어? 나도 놀랐다고. 도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조용히 유진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 복도에 경찰이 들어섰다. 하얀 마스크를 쓴 50대 형사 하나가 곧장 유진 쪽으로 다가왔다. 조유진 씨 맞죠? 오늘 성묘 중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가족분들 간단히 진술 좀 받아야겠습니다. 도진이 먼저 나섰다. 마치 자신이 뭔가 해명해야 할 사람이라는 듯. 제가 상황 설명드릴게요. 저희 장모님이 평소 혈압약을 드셨어요. 성묘하면서 막걸리를 좀 드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도진은 침착했다. 말을 끊지 않고 한 문장씩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진은 그걸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눈빛, 손짓, 말투. 너무 완벽했다.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그는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빠, 혹시 이거 진짜 우연이야? 윤말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정확한 원인을 말하지 못했다. 오전 10시. 형사 백형우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단독이었다. 그의 손엔 메모가 가득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사위분, 혹시 성묘하던 막걸리 어디서 구입하신 건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요. 동네 단골집에서 샀습니다. 명절마다 그 집에서 샀던 거라서. 도진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이야기 도중 형사는 유진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럼 술을 먼저 드신 분은? 저희 엄마요. 남편이 따라준 거였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요즘 막걸리로 시작되는 일이 좀 많네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서도진은 형사가 떠나고 나서도 미간을 찌푸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옆모습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어제까진 따뜻하던 그 얼굴.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 정말 내가 알던 오빠가 맞는 걸까? 말자는 여전히 중환자실. 의사는 정확한 원인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말했지만 유진의 머릿속은 이미 온통 불신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도진은 평소보다 더 다정해졌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을 차리고 웃으며 대화를 건넸다. 하지만 유진은 그게 더 소름 끼쳤다. 그 사람 눈빛이 전혀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날 밤 유진은 몰래 도진의 휴대폰을 뒤졌다. 삭제된 문자, 조작된 위치 기록, 그리고 사진첩 속에서 찾은 충격적인 사진 하나. 제주 하모해변, 황금빛 노을. 도진과 어떤 여자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날짜는 작년 추석. 유진이 알던 도진의 스케줄과 정확히 겹친다. 그때 도진은 말자에게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추석엔 못 찾아뵈어요. 라고 했었다. 작년 추석엔 제주였네? 당신 그 여자랑 뭐 한 거야? 엄마 아프다고 해놓고 이건 또 뭐냐고. 도진은 당황한 듯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냥 지인 모임이었어. 사진 하나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유진아. 지금도 거짓말하네. 아니야, 말하지 마. 그 입 닫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실부터 까발려줄게. 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사건 기록 파일을 찾아 프린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 아니라 잠재적 살인자와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얗게 출력된 문서 위엔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서도진.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이름 하나가 붙어 있었다. 피해자 임세라, 사건 번호 2021-추석-1051. 그녀는 서울시 북부지방경찰청 사건 기록 열람 시스템에서 도진의 과거 연루 사건을 찾아낸 것이다. 성묘중 장모 의식불명 사위 진술 불일치 내사후 종결. 진술의 모순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끝났던 사건. 그리고 피해자 임세라. 도진의 전 연인이었다. 전에도 있었어? 그럼 엄마도 그때처럼? 유진은 전 연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SNS 흔적, 연락처, 직장 기록. 그리고 찾아냈다. 경기도 군포.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 중이라는 정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서도진에게는 엄마 간호 교대 때문에 병원 간다고 문자만 남긴 채였다. 그날 오후 유진은 도서관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여자를 만났다. 말없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작년 추석 제주 해변에서 도진과 함께 찍힌 사진. 그 사진 당신은 어디서 났죠? 그 남자 내 남편이었어요. 이 사진 작년 추석이죠? 그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당신도 추석에 당했다고 들었어요. 임세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곧 눈가가 붉어졌다. 막걸리였어요. 자기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길래 그거 마시고 나서 그냥 눈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늦었대요. 간 수치 이상, 심장 쇼크? 결국 증거는 없었고 그 사람은 너무 걱정된다며 나를 간호했어요. 그리고 연락 끊고 사라졌죠. 유진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2번 당했으면 3번째는 내가 안 놔둬. 그놈 이제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돌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밖에 없었다. 그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증거는 없다. 의심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똑같은 짓을 2번이나 저질렀고 3번째 피해자는 자신의 엄마였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번엔 내가 내 앞에서 천천히 무너뜨려줄 거야. 유진은 먼저 병원에 설치된 CCTV 확인부터 시작했다. 다행히 간호사와 형사 백형우의 협조로 사건 당일 성묘 전후 도진의 행동이 포착됐다. 그는 말자에게 술을 따르고 몰래 뒷주머니에서 작은 파우치 같은 걸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캡처, 저장.
USB 복사. 조유진 씨, 지금 이거 정식 수사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이 남자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사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엄마 옆에 서 있어요. 이 상황에서 느낌만으로는 안 됩니다. 팩트로 조져야죠. 유진은 도진의 차를 몰래 따라다녔다. 회사, 카페, 모텔, 그리고 뜻밖의 장소 하나. 한 남자가 도진의 차를 타고 나오는 장면. CCTV에 찍힌 그 남자. 익숙한 얼굴. 임세라가 증언했던 도진이 소개해줬던 남자. 그자 도진한테 약품을 줬어요. 도진은 그걸 영양제라고 했지만 전 아니란 걸 알아요. 좋아, 퍼즐이 다 맞춰졌어. 이제 내가 판 간다. 유진은 먼저 도진에게 연락했다. 말자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조문수는 시골 형님 댁에 잠시 다녀오는 중이었다. 유진은 일부러 집에서 가족 식사를 제안했다. 명분은 이랬다. 엄마가 병상에서 정신 차리시면 가족 모두 단단히 뭉쳐야 하니까. 오빠, 우리 간단하게 저녁 어때? 엄마는 못 움직이시지만 우리끼리라도 챙기자. 도진은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다. 그래, 고맙다. 유진아. 그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부드럽고 다정했다. 하지만 유진은 식탁 아래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지금은 더럽게 역겨웠다. 식사 자리는 소박하게 차려졌다. 조기구이, 김치찌개, 도진이 좋아하던 시금치 나물. 하지만 상 위에는 은색 USB 하나가 테이블보 밑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빠,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있어. 작년 추석엔 진짜 엄마 아프셔서 못 갔던 거 맞지? 그럼 그땐 유진이도 알잖아. 병원 진료 영수증까지 보여줬었잖아. 유진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 영수증. 그녀가 방금 전에 포토샵으로 조작된 걸 확인한 문서였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날 당신 핸드폰에 찍힌 사진이 하나 있던데 제주 바닷가에서 어떤 여자랑? 도진의 젓가락이 멈췄다. 순간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표정을 되돌렸다. 아, 그거 회사 동료들이랑 간 워크숍이었어. 근데 너 그걸 왜 뒤졌어? 그게 문제야. 왜 뒤졌냐가 아니라 뒤지니까 나왔다는 게 문제지.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밑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도진의 노트북에 그대로 꽂았다. 파일 이름 도진성 묘직 후 CCTV. 아비. 영상이 재생되자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도 기억하고 있던 그 장면. 그는 허리를 숙이며 파우치에서 무언가를 꺼내 잔에 넣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다. 이제 말해. 그날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넣은 거야? USB 영상이 끝났을 때 식탁 위는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도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건데? CCTV 영상 하나로 사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영상은 그냥 예고편일 뿐이야. 본편은 따로 있어. 유진은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탁을 지나 거실로 가더니 서랍에서 작은 검정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진의 전 연인 임세라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날 막걸리를 마신 후 의식을 잃은 상황. 도진이 영양제라며 파우치를 들고 다녔던 습관. 그리고 도진이 걱정돼서 간호했다는 미심쩍은 행동들. 이 여자, 당신 기억나지? 작년 추석엔 이 여자였고 올해 추석엔 우리 엄마였어. 어쩌다 타이밍이 딱 그렇게 맞았을까?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여전히 당황하진 않았다. 너 지금 그 입 조심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가만 안 있을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였지. 당신 차 트렁크에 뭐 있는지 당신은 모르겠지? 도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트렁크. 거기엔 늘 쓰던 가방, 여벌옷, 그리고 유진이 직접 설치해둔 무선 소형 캠코더. 그리고 그날 도진이 누군가에게 검정 약병을 건네받는 장면이 담긴 주차장 영상. 그 영상 지금 경찰 백형우 형사한테 넘어갔어. 이제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다음 날 오전 7시. 경찰은 서도진의 차량 트렁크를 압수수색했다.
유진이 넘긴 자료와 차량 내 블랙박스, 주차장 CCTV까지 모두 확보되었다. 그리고 도진은 경찰서로 임해 동행되었다. 서도진 씨, 이건 단순 운명사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미수 혐의로 넘어갑니다. 유진은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병실, 창가 쪽에 누운 엄마는 아직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다 봤어. 그 사람, 그놈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 근데 이제 걱정 마. 그놈 경찰서에 있어. 그 트렁크에 있던 거 내가 다 넘겼어. 이제 숨통 내가 끊었어. 그 순간 말자의 손가락이 유진의 손을 살며시 움켜쥐었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두려움도 아닌 통쾌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엄마, 이제 우리 그 지옥 같은 사람 없이 살아. 진짜로? 경찰 조사 2일차. 도진은 진술을 거부했다. 모든 증거에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영상, 녹음, 증언은 이미 그의 발밑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가 영양제라던 약병, 실제로는 수면신경 억제 혼합제였고 처방은 동호회 지인 명의로 된 불법 약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됐다. 아니에요. 전 그런 약인 줄 몰랐어요. 그냥 피로 회복제라 그래서.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진은 병실에서 기적 같은 장면을 마주했다. 말자가 드디어 눈을 떴다. 엄마, 나야 유진이야. 눈 떴어. 맞지? 나 보여? 말자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살짝 올라갔다.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지만 유진은 그게 엄마의 의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나 절대 안 참아. 그 사람 다 끝났어. 이제 엄마가 직접 봐줘야 해. 그놈이 무릎 꿇는 순간. 다음 날 유진은 형사와 함께 말자를 병원 옆 별실로 옮겼다. 도진은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있던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색 환자복 천천히 움직이는 걸음. 말자였다. 직접 그놈 앞에서 눈을 뜬 것. 그래, 그 눈빛. 난 잊지 않아. 네가 내게 뭐 줬는지 다 기억나. 서도진, 넌 이제 내 앞에서도 끝났어. 경찰 조사실. 형사 백형우 앞에 앉은 도진은 이제껏 감추던 얼굴을 드러냈다. 웃지도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동자만 미세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윤말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기억도 생생히 남아있고요. 당신이 술을 따라줬고 그 직후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그 여자가 그거 다 꾸민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필 지금에서야 기억이 나요?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윤말자 그리고 유진이었다.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은 서도진보다 훨씬 단단했다. 네가 내 딸을 속이고 내 입에 그 약물을 넣었을 때 내가 그냥 죽을 줄 알았지. 유진아, 지금 이거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야? 나 너랑 같이 산 시간 6년이야. 너 이래도 되는 거야? 그 입 닫기 전에 경찰서부터 가자. 도진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유진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형사가 즉각 제압했다. 수갑이 찼다. 서도진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바닥만 바라보고 조용히 경찰차에 실렸다. 그놈 결국 내 눈앞에서 무릎 꿇었네. 도진이 구속되고 일주일. 유진은 매일같이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다. 그리고 도진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검은 가죽 통장 3권. 형사 백형우는 통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건 서도진 씨 명의로 된 게 아닙니다. 윤정혜라는 여성 명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어머니 쪽 지인입니까? 윤정혜요? 그 이름 엄마 아는 사람 아니야? 말자는 통장을 보자마자 두 눈을 부릅떴다. 전현, 저건 우리 남편 죽기 전에 유산 상속 놓고 온 동네 싸움 벌였던 그 여자야. 서도진, 그놈이 저 여자랑 손잡았다고? 통장 내역에는
말자의 남편, 즉 유진의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 자금 수천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다. 출처는 알 수 없는 상속 재산. 도진은 그걸 윤정혜와 함께 빼돌려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확실하네. 그놈 엄마 쓰러뜨리기 전부터 유산까지 노렸던 거야. 좋아. 이제 그 여자까지 내가 조져줄게. 유진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도진과 윤정혜 간의 계좌 추적, 자금 흐름 분석, 그리고 사기 및 유산 편취 공모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제 도진은 교도소 안, 윤정혜는 수사 대상자 신분. 말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우리 돈, 우리 피 그놈들 손에 넘어가게 두진 않을 거다. 서울 서초구 고급 빌라 단지 한복판. 유진은 그 빌라 앞에 서 있었다. 바로 도진의 통장에 등장했던 이름. 윤정혜의 주소지.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조유진입니다. 서도진 아내였던 사람이고요. 유산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윤정혜는 잘 차려입은 블라우스에 명품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딱딱하고 낯설었다. 뭘 그리 단단히 벼르고 왔나? 그깟 몇 푼짜리 돈 때문에? 그깟 몇 푼? 그건 우리 아버지 피였어요. 우리 가족 피말린 재산이었다고. 유진은 손에 쥐고 온 서류를 내밀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각 자금 추적표, 윤정혜 명의 통장 입금 증거. 모든 게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당신 공범이야. 사기 공모자. 이미 형사 고소 들어갔고 경찰서에 출석 통보도 갔을 거야. 윤정혜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놈이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난 그 자식이 말한 대로만 했다고!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녹음 다 하고 있어. 이 대화 증거로 넘길게. 유진은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 여자 입으로 다 불었어. 이제 유산도 돈도 다 우리가 찾아올 거야. 잘했다. 유진아, 넌 엄마보다 훨씬 강하구나. 2주 후 윤정혜는 사기 및 횡령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백 녹음,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유진이 확보한 자료였다. 도진은 이미 기소 의견 송치된 상태. 살인 미수 및 공모 사기 혐의. 두 사람 다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유진 씨. 이건 누가 봐도 완벽한 반격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은 말자가 퇴원하는 날이었다. 말자는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이 하늘 참 오래간만에 보네. 숨막히던 거짓말이 다 거치고 나니까 살겠구나. 퇴원과 동시에 말자는 공증된 유서와 함께 공개 서신을 작성했다. 마을 회관에, 교회 게시판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다. 윤말자는 제 남편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딸에게 고통을 안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딸과 함께 이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 사위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말자 아줌마는 진짜 불쌍했네. 다 짜고 친 거였구먼. 그리고 유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빠, 이제야 우리 몫을 되찾았어요. 엄마도 저도 절대 더는 속고 살지 않을 거예요.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법정안은 조용했다. 피고석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도진, 윤정혜. 검찰은 형량 7년을 구형했다. 상습적 유산 편취 공모 및 살인미수.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서도진, 피고 윤정혜에게 선고합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윤정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과 말자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 서도진 징역 6년, 피고 윤정혜 징역 5년. 모든 범죄 수익은 환수 조치, 유산 관련 민사소송은 별도 절차로 진행 바랍니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유진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 도진이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다.
유진아, 너 날 모른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맞아. 나 당신 이제 진짜 몰라. 당신 같은 인간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으니까. 그 순간 윤정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정확히 유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였다. 그년 결국 내 발밑에 무릎 꿇었네. 방청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참았던 수십 년의 울분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이제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개월 후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도진과 윤정의 명의로 이전된 총 6억 4천만 원 규모의 재산 모두 말자와 유진 측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을 빌미로 한 계획적 재산 편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 법원을 나오며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거친 맑은 날,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이제 끝났지? 이제 진짜 우리 거 되찾은 거지? 네, 이제 우린 다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엄마. 그날 이후 유진은 도진과의 이혼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고 말자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작은 마당, 국화 한 그루, 그리고 부엌 가득 채운 김치 냉장고. 그 집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단둘만의 식사를 했다. 이 밥상이 진짜 우리 집 밥상 같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요. 우리가 번 것도 우리가 되찾은 것도 다 우리 거니까요. 봄이 왔다. 전원주택 마당에는 국화 대신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말자는 매일 아침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유진은 사회복지센터 행정팀에 지원서를 냈다. 나 이제 누굴 위해서 사는 거 말고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거면 됐다. 딸이 자기를 찾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수고 행복이야. 유진은 작은 원룸에서 독립을 시작했다. 가구 하나하나 직접 조립하고 책상 위에 가족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다. 그 사진 속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웃고 있는 어린 유진.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이제야 진짜 제가 제 삶을 살아요. 아빠가 말하던 주체적인 인생 이제 시작해요. 말자는 유진의 이사날, 그녀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적금이야. 진명에 이전하고 남은 돈 일부도 넣었어. 아무리 강해도 딸은 딸이다. 기댈 엄마가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날아가.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무겁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날아간 기분이었다. 5월 마을 잔치날, 회관 앞 공터엔 노란 천막과 커다란 솥단지가 설치됐다. 말자는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주먹밥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웃고 있었고 유진은 임시무대 뒤편에서 작은 봉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진이 그 아가 진짜 그 속 터지는 남편 놈 다 정리하고 사람 되게 살지 말입니다. 내 딸보다 낫다니까. 그 집 이제 제대로 다시 섰어. 말자는 유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 속엔 무너졌던 시간, 참았던 분노, 모든 걸 지나온 사람만의 평온이 있었다. 우리 딸 이제는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잔치가 끝나고 유진과 말자는 둘이서 공터에 남았다. 천막도 거치고 불 꺼진 무대 뒤로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 펼쳐졌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때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그럼 우린 지금도 지들 밥상에서 찬밥 신세였겠지. 근데 말이야, 넌 찬밥이 아니라 뜨거운 돌솥밥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유진은 SNS에 작은 한 줄을 남겼다. 웃으면서 다시 시작했다. 해질녘 동네 공원. 말자와 유진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자는 국화차를, 유진은 아이스커피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 잔잔한 음악 소리, 그리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화. 사람 말이야,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지. 근데 말아라,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고문이더라. 맞아요. 저도 그 사람 옆에서 나를 없애가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내 인생 어디에도 없어요. 그 사람 결국 내 발 밑에 무릎 꿇었어요.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다. 그래서 난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